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시민건강연구소의 정성식 연구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토론문을 제가 좀 써봤는데요. 주변이 없어서 좀 이거 잘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성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논의들이 이미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공공성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정리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공공성 화두로 모인 것은 오늘 발제를 잘 들으셨겠지만 정말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모임에서 준비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가 혹시나 포럼을 마치고 나가는데 오셨던 분들 중에 그래서 공공성이 뭐지? 공공성과 체제 전환이 무슨 상관이지?와 같은 좀 근본적인 질문이 맴돈다면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발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발제문에 압축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문장이 저는 몇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 세 문장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끝나고 혹시 돌아가시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시면 그 세 문장을 좀 잘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 발제문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 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건의료 공공성 이야기가 익숙한데요. 솔직히 다른 분야 공공성을 그래서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어떤 현황이나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한 편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고민에서 이 체제 전환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 다른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이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공공성 하면 뭐 크게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이 간병비 부담 없이 그런 재정적 부분에서 좀 더 보장성 강화되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디에서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양질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차별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의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바람으로 우리가 공공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재정의 논리, 경제성 논리, 또 정부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공공병원 운동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장벽에 부딪혀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제약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체제 전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분야의 공공성 운동을 모두 다 빠삭하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기본 원리는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제가 가진 고민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쪽에서 이제 여러 운동들이 있고 뭐 제가 같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볼 때 좀 체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적으로 기후정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렇지만 보건의료 쪽에서는 조금 그런 게 덜한 것 같거든요.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의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처럼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보편적 의료 보장 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체제전환 운동 조직위원회에도 보건의료 쪽 단체들은 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저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많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더 알리고 다른 건강권 관련된 단체들에도 이 필요성을 좀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토론문을 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발제문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다른 분야 공공성 운동도 다 같이 잘 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여도 그런 다른 분야의 공공성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차원에서 나의 운동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제자께서도 발제문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병원이 장애인에게도 언론 공공성이 성소수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노동조합원에게도 설레는 요구가 되도록 운동을 접합시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또 운동의 접합이라는 것이 체제전환 운동이 지금 추구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담론과 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운동을 발제문에서 모두의 삶의 필요가 충족되는 질서를 가질 권리 투쟁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공공성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추상적 관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했었을 때 나의 필요와 관련된 무엇인가로 이 표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표상이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제 전환의 마음이 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운동을 끌어들이는데 연결고리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발제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애초에 공공성이 없었던 분야가 뭐 보건의료, 돌봄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재공용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애초부터 다 민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77년도에 의료보험이 이렇게 도입되고 할 때 그때도 민간의 비중이 60%를 그때 이제 넘어갔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뭐 그냥 민간 의료 의사들에게 이제 그런 차관이나 이제 저리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계속 이것 공급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왔거든요. 사실상 공공성이 없었다. 근데 그때 또 사람들이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가? 를 봤더니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여기 김창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89년도부터 도입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의료 공공성이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상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의료 접근성이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했을 텐데 왜 그때 의료 공공성이 많이 쓰였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해석으로 이제 보험 때문에 이제 병원을 좀 더 가기 쉽게 되었는데 여전히 의료비 부담은 컸고 또 민간 의료기관들이 막상 가면 너무 불친절하고 그렇게 영리를 추구를 일삼는 더란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면서 좋은 의료를 원한다. 바람직한 그런 의료, 그것이 보건의료 공공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반사시적 조건으로 일종의 대안 개념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공공성이 강하다면 지금처럼 편파 보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반현실로서의 공공성을 설명하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현실로 공공성을 이해하면 현실을 바꾸는 지향이자 동력으로서 사람들에게 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 분야마다 공공성에서 강조하는 속성이 다를 테니까 좀 그런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엄밀히 학술적인 개념적인 그런 정확성을 따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개념과 구호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속 불평등과 차별을 양상하고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삶의 기본 토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부터 마치 자연 발생 쪽으로 공공성에 대한 생각들, 담론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운동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발제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을 좀 과감하게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민주적 공공성을 이야기한 사이토 주니치도 공공성을 자유를 위한 장소라고 말을 했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좀 물질적인 것, 분배의 정의 차원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분배, 인정, 대표라고 정의를 좀 나눠봤을 때 인정의 영역과 대표의 영역에서도 공공성을 얼마든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호명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성의 범위를 좀 넓혀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진보적인 사회 운동을 우리 체제전환 운동과 함께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획이 저는 발제문에서 담겨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공공성 운동은 자본을 위한 국가를 민중을 위한 국가로 개조하려는 민주주의 투쟁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문장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발제자의 국가관 운동에서의 국가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만큼 또 저희가 이제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넓게 확장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인상 깊게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체제를 전환한다는 것, 변혁시킨다고 하는 것이 단절적 혁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잠식에 들어가는 이 체제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어떤 정복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사회 권력이 주도하에 국가를 변화시키는 국가를 이용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의료 쪽에서 이제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이 이제 그런 주민자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 영리화되어 있는 의료 시장 체계 내에서의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 의료와 이제 건강 증진을 좀 더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우리 공공성의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행위별 수가제 발목이 잡혀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수가가 안 매겨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거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처럼 어떤 백신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익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뭐 이렇게 회피하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사회 권력을 강화시켜서 국가를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자본의 뜻이 아니라 민중의 뜻으로 개조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 투쟁으로서 공공성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민영화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영화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런 공공기관을 매각한다거나 위탁한다는 좀 이미지가 강해서 조금 뭔가 민영화 저지 투쟁하면 수세적이고 체제 내적인 운동에 머무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운동의 성과로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는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운동의 자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반대라고 했을 때 분명한 사회 문화적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대로 기존의 운동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체제 전환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넣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국외의 좀 그런 것들 참고해 봤었을 때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모든 시도를 다 이 정의를 한 게 신자유주의 학자라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는데 이렇게도 민영화를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영화를 주권의 양도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권의 양도라는 거는 그 자본에게 넘겨준다는 뜻이겠죠, 국가가. 그렇게 보면 결국 민영화 저지 투쟁도 앞서 말한 것처럼 민중을 위한 국가로 개조하려는 공공성 투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민영화가 곧 공공성 강화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발제문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민간 의료 보험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공적 보험도 강화시키고 사보험을 퇴출시키려는 운동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체제의 논리에 정면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적인 쟁점과도 좀 맞물려 있는 건데 지역에 지금 여러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들이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공공병원을 지어봤자 결국은 다른 민간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이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떤 그런 실적 압박 때문에 무력화되고 최근에 뭐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 뭐 공공병원 필요하다라고 물었을 때 80%는 필요하다라고 본다고 했지만 공공병원 이용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는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의 공공병원의 역할과 위상이 좀 하락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누구의 제목과 것이 아니라 체제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장기간에 이어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공병원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만의 유일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든 그런 체제의 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낮아 보이겠지만 그만큼 더 체제에 거스르는 체제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운동을 해서 병원을 짓는다고 끝이 아니죠. 일례로 지금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가 지역 주민들이 여러 노력을 통해서 값진 그런 투쟁의 결실로 개원을 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개원 당시에 은수미 시장이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그때부터 벌써 이거 병원 지으면 적자가 얼마 나고 시에서 얼마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호화스러운 건강검진이나 수익화 고급화 모델을 마련하라고 압박이 그때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랜 기간을 싸워서 병원을 수백억 원 만들었는데 막상 운영할 때부터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렸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그거는 주체의 차원에서 이 운동에서 무엇을 운동의 목표 삼을 것인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소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 달성할 수 없지만 공적 소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그게 더 급진적인 운동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으로 과소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서 이 발제문에서 그런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를 짚었는데 저는 이건 정말로 정말 동의하고 중요한 그런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접근하지 않잖아요. 신자유주의 문제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기조에 대한 것들 짚지 정치적 주체를 못 만들어내는 그렇게 이 부분에 저는 더 운동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공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혼란스러운 이해와 경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원격 의료,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왜 터부시하냐 더 그 잘 이용해서 더 그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공공성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차원에서 체제가 어떻게 체계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 귀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당장에 손에 잡히는 뭐 그런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전체 보건으로 체계의 공공성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편의성을 우리가 공공성으로 환원시켜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건강검진에 불안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심지어 지금 이제 그 제가 쪽방청에 계신 분들 의견 들어봐도 그 가장 불편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왜 그런 고급 검진 건강검진 못 받느냐 그 건강검진 못 받아서 내 지금 건강이 더 잘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건강검진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인식들을 돌리고 우리가 더 큰 공공성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뭐 분명히 그런 정치적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또 발제문에서 이렇게 짚어주셔서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지금 그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같이 혐의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라면 절대 안 됐을 건데 그 당시에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반대 입장이었지만 직장 조합원들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촌 지역에 내가 아는 친척, 가족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엮여서 결국 그게 통합이 되었지만 그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나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고통의 문제 연대하는 것 그런 것들 좀 떠올랐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료 그 공공성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과 이 공공성 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